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교 강강강입니다. 만남과 초대 설레지 않아요? 네. 저는 만남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가슴을 설레게 한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그걸 좀 즐겨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그분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분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내 인생에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거든요. 누군가의 다 개개인 모두 다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떠나서 각자 살아온 인생 스토리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개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사람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몰고 다녔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세일즈 쪽으로도 대기업에서 제가 했었고 그리고 또 친구가 또 마트 하면은 큰 돈 번다 그러길래 바로 사표 쓰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가게 알아보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가 했던 부분들이 사람과 연관이 있는 일들만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를 하게 되고 근데 지나온 과정들이 네트워크를 하게 된 그런 발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조금씩 제가 다져지면서 쉽게 말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그 모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수없는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깨닫고 또 정말로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유창균 골드님께서 좀 전에 명단 작성 강의 명단이니까 뭐 잘 들으셨죠? 네. 항상 에너지 넘치시죠? 네.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자신감, 열정, 시스템 뭐 다 있네요. 그렇죠. 역시 사장님도 박사 학위증 받아야 돼요. 네. 모든 것은요 경험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많이 반복하고 할수록 자신감이 더 올라와요. 우리가 처음에 애기들도 걸음마를 시작할 때는 못 걷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자꾸 넘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걸으면 또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올게요? 그게 다 경험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만남과 초대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복적인 일을 얼만큼 열심히 꾸준히 하냐에 따라서 빨리 성공하냐 아니면 좀 늦게 성공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성공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사장님들 얼굴 하나만 더 넣어 사진 하나만 넣으면 돼요. 와. 한번 넣어보셨어요? 마음속으로라도? 멋져. 왜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넣잖아요. 그럼 뭐 갑자기 깜짝이야. 순간 놀라서. 그럼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만남과 초대. 정말로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 사업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혼자서 열심히 집에서 상상을 합니다. 내일은 누구를 만나야지 또 누구를 만나야지 이 사람한테 전화하려면 받을까 이 사람 만나면 맞아 사업 잘할까 열심히 상상을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 그랬지? 또 사라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단이 있어야 쉽게 말해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라 그러죠. 명단이 보고 전화하는 것하고 생각하고 전화하는 것하고 100% 차이 납니다. 그거는 해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남과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명단 작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리스트를 놓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이 내 생각이 먼저 앞서요. 내가 혹시 전화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떨까? 물론 안 그러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함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런 정보 이분에게 주면은 이분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멈칫거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화해서 만남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사업 설명,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만나야만이 그분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전화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대편의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임금의 귀로 들으라 그랬잖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그분이 질문 속에서 본인이 모르게 다 이렇게 뱉어내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굳이 건강이랑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은 남편의 퇴직 문제든 반드시 그 부분이 가장 고민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널 꼭 만나야겠다. 만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빌미가 되잖아요. 우리는 굳이 식품 먹어라, 사업해라 이게 아니라, 왜냐면 그분이 필요한 만남이 돼야만이 내가 그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러는 착각을 하시더라고. 내가 건강식품 권하고 그 다음에 사업 권하고 이 생각만 하고 머리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녀 문제가 있으면 맞아 나도 그랬었어. 근데 그 방법이 좀 있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래 무슨 방법이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면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100%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분의 그 부분을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그럼 너는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은 좀 어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디도 아프고 쭉 이제 늘어나요. 늘어나면은 만난 친구분은 표정이 어때요? 왜냐면 폴라이프 제품 드시면은 얼굴 때깔 좋죠? 몸매 날씬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피부 끝내주죠? 자신감 넘치죠? 왜냐면은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요 당당함이 같이 묻어나와요. 근데 건강이 힘드신 분들은 항상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은 너 뭐 먹니라는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맞았니 보톡스를 냈다는데 뭐 기타 등등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 근데 너도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 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어디랑 와봐. 거기 오면은 내가 알려 줄 수 있어. 그러면은 그분이 필요한 얘기를 이 친구가 다 들어줬잖아요. 그죠? 속이 후련해. 그러니까 들어만 준 건데 거꾸로 이제는 그분이 땡겨져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대화의 기법이라고 그러죠. 대화의 기법을 통해서 첫째는 그분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초점과 만남의 목적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짚고 초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어떤 분은 그래요. 보면은 건강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 정말로 안 좋아 보여. 근데도 관심이 없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건강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 얘기 하지 말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여행이든 아니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좋은 강의든 아니면 식사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걸로 일단은 포커스 맞춰서 초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밥 좋아하시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우리 고그린 있잖아요. 그죠? 그 부담 없이 그래? 너 식사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은 회사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식사 있어 공간이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 부담 갖지 말고. 그 대신에 오면은 밥을 먹으러 왔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더라. 왠지 모르겠지. 그러면은 야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와서 직접 봐.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10분이라는 스토리 짧은 스토리 속에서 본인이 빠져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맛있게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의 방법이고 또 그분에 맞춰서 가는 거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 우리 주변에 778899 사이즈 많죠? 네. 그런 분은 살 빼라면 살 빼던가요? 안 빼요. 살찐 사람들은요 아까워서 못 뺀대요. 돈 들인 게 아까워서. 그래서 찐 사람들한테는 빼라는 소리 보다가 너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힘들어 본인이 뱉어내게끔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야 너 너무 뚱뚱해 살 좀 빼라 어떻게 사니 이렇게. 근데 참고로 얘가 옛날에 제 개인 사업을 할 때 저는 여기는 뚱뚱한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면접 볼 때 뚱뚱한 사람 절대 채용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움직이는 동선도 늦고 그리고 뚱뚱한 분은 첫째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물론 질병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 본인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째가 자기 관리 안 되는 분이 일을 한다? 그러면 능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절대 배둘레미 넉넉하고 힘든 분들은 저는 아예 안 뽑았어요. 사람이 없더라도 안 뽑았었어요. 모르겠어요. 좀 제가 나쁜 사람이죠. 왜냐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자. 그래야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지만은 본인 능률을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뿜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 누구나 다 예뻐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나는 진짜 예쁜 거에 대한 관심 1도 없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90세 할머니도 거울 보면서 맞아. 주름이 늘었네 그리고 요렇게 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좀 약간 건강해 친구인데 건강해 보이고 이러면은 시기 질투예요. 말을 안 해도 시기 질투해. 남자들도 그럽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요즘 제가 이제 고객 상담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하는 멘트가 그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시간에 얽매이고 또 급여를 받기 때문에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제품 주문 들어가고 또 얘기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한 1시간만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남편 부분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홀로서 가정을 이제 꾸려나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얘기를 딱 건네요. 선생님께서는 언제까지 일하시고 사실 거냐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 그러면은 대부분 10분 중에 9분이 다 아유 하루라도 빨리 간두고 싶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들어보고 싶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뭔데요? 라고 그래. 첫째는 선생님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럼 얘기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합니다. 왜 건강해져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건강해야 누구를 만나더라도 옆에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풍겨줄 수 있잖아요. 둘째는 뭘까요? 주변 분들하고 자주 어울리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분들 눈치를 까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특별히 잠깐 제가 안내를 5분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판서로 쫙 풀어줘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차피 비타민, 미네랄, 우리 항산화 먹어야 돼. 건강식품은 칼슘도 먹어야 돼. 그러면은 브랜드 체인지 이걸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드심으로써 선생님은 보너스를 받는 자격 조건이 되셨습니다 라고 그래. 그래요? 네. 그러면은 혼자만 좋아지면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가족이 좋으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아니 주변 사람도 안 아프고 지내면 좋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속에 한 사람씩 넣으세요. 6사람만. 이름을 적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분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드시고 좋아지게끔 그분들을 저한테 연결만 시켜주세요. 각자 맞게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로 본인이 원하는 걸로 맞춤을 해서 저희가 3개월 집중 관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인생이 바뀌면은 우리 선생님께는 수익이 같이 덤으로 올라가면은 한 달에 50이든 100만 원이든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그러면은 나쁘다 소리 하는 분을 못 봤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자격이 조건 되고 지금 일 하시라 이거야. 그러면서 나 혼자 먹지 말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결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오셨으면 이쪽으로 모시고만 오세요. 시간 맞춰서.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분들과 대화 속에서 니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 다이어트 다 있지만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연결 들어가고 하다 보면 거기서 사업자, 부업자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올바른 초청과 만남의 목적은 올바른 사업 방법, 사업 안내 전달입니다. 신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타겟 경험이 있는 분들은 회사 얘기, 제품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거기서 강의를 받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은 있어요. 근데
처음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트랜스퍼 팩터를 알아들으면 뚜껑 열려가지고 먹을 사람이 지천에 놀렸어. 다 전화해. 야, 너 그거 먹을 때 먹어야 살아. 그래 암 안 걸리고 막 얘기해. 그러면 갑자기 그분들은 멘붕이 와요. 상대는 제가 돌았나? 왜 저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면 전화를 피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주변 인맥이 끊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항상 폴라이프를 얘기하기 전에 나를 관리해준 스폰서님을 프로모션을 하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사업 진행에서 무탈하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좋아졌는데 나는 좋아졌지만 상대는 몰라요. 왜?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있는데 다 자기 회사께 좋대. 근데 이것저것 먹어봐도 다 똑같아. 근데 폴라이프는 트랜스퍼 팩터에서도 달라. 나는 알아. 근데 그분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기한 기계도 있고 좀 특이한 그런 물질이 있더라. 근데 나는 몰랐는데 내가 필요해서 먹었더니 다르더라. 근데 그분에게 관리받고 상담받으면은 10분 중에 9분은 다 도움받아서 건강해지더라. 너도 받아봐. 도움 받아봐. 너를 위해서. 그러면은 궁금해서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나는 몰라. 알아도 몰라. 진짜 그래야 돼. 좀 약간 능청스럽고 좀 뻔뻔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나 몰라. 네가 직접 와서 직접 알아봐. 이렇게 하면 그분이 궁금해서 있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 바로 전화하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런다니까요. 성질 급한 사람 바로 전화해. 누구야? 빨리 연결시켜줘.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럼 언제 어디 가면 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결로 하면은 초대가 쉽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조금 겪어야 될 그런 과도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시면서 하시면은 네, 됩니다. 제품을 통한 방법이죠. 그리고 도움 및 소개 부탁하는 방법. 그러니까 도움 및 소개 부탁하는 방법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정문화가 많죠. 인간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부탁인데 나 한 번만 도와줘라. 그놈의 한 번이 평생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이 한 번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생활 습관 문화에서 배워있는 것 같아. 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세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정말 한 번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구걸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절하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거를 저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그럼 사장님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장님께서 당당한 모습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끌려갈까요? 아니면 애걸을 복걸하듯이 해야 끌려갈까요? 잘 알면서 근데 왜 애걸 복걸하냐고. 나가면 다 부탁해. 애걸 복걸하고 왜 그러냐고. 난 이해가 안 가. 그건 왠지 아세요? 자신감 결여예요. 자신감 부족이고 내가 확신이 들쓴 거예요. 근데 확신은 누가 만들어져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확신, 자신감은.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정보 전달을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당함이 나와요. 우리가 신념의 말에게 보면은 책 속 내용에 세일즈맨이 있어요. 증권회사. 그 젊은 친구가 거래처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접어듭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할 당사자가 백만장자예요. 근데 그분하고 계약 성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신입사원은 너무나도 두려운 거야. 그분을 만나기가. 그리고 비서실에 들어갔더니 비서는 너무나도 싸늘한 눈으로 째려보듯이 본인을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보는 자체도 본인이 견디기 힘들었고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생각을 바꿔라. 마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코칭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은 백만장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덩치도 크고 머리는 흰색이고 눈썹은 짙은 아주 강한 눈썹이고 목소리는 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한 사람들은 가까이하게 넘으면 당신의 모습이야. 돈도 많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팬티 바지를 입고 해변가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하라 이거예요. 그 백만장자를, 흰머리 할아버지를 그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곰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나도 당당한 그분이 아니라 내가 쉽게 돼도 될 만큼 정말로 만만한 사람으로 내다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딱 들어갔더니 여기서가 째려보고 냉랭하게 본다 그랬죠? 무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서 그 머릿속에 각인된 걸 갖고 당당하게 딱 들어가니까 그 회장님이 말 몇 마디 안 하고 바로 사인한 거예요. 이게 왜 나오는가요? 왜? 자신감이고 뇌를 속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하나 사장님이 정말로 착하고 똑똑하고 정말로 도도하고 남자 보기를 돌보듯이 입었고 콧대는 하늘로 찌르고 정말로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가까이 가지를 못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라. 근데 누군가는 이하나 사장님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뭐 그 남자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런 식으로 뇌를 속이고 들어가고. 왜? 그런 사람일수록 더 당당해 가야 그 사람이 땡겨져 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두려움을 버리고 뇌를 속이고 바꿔버려야 돼. 이하나 사장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보니까 뭐 내가 좀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면 어떤 자세가 나가요? 당당함이 나가죠. 내가 당신을 구제해주겠다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리크루팅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땡겨져 와요. 그래서 책에 나온 내용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움 소개를 부탁하는 방법에는 절대 구걸하지 마세요. 자신감, 우리 폴라이프의 명문 가문 에이스그룹에 있는데 어디 가서 에이스그룹의 그런 당당함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마에다 당당함 딱 붙이고 가야 돼. 그죠? 그래, 저 그룹은 대단하다. 폴라이프 저렇게 대단한 여자 하면서 그 사람들이 멈칫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사업 기회에 관한 방법, 그리고 가족을, 우리 가족들한테 상처 많이 입지 않아요? 많이 있죠. 말 징그럽게 잘 듣죠? 네, 엄청. 초창기에 우리 조정아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조정아 사장님 뚜껑이 열린 거죠. 뚜껑이 열려서 이제 가족들, 장인 장모님하고 동서 뭐 저희들 다 완전 자리에서 아버지 형님 우리 부부 폴라이프 사업해요.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졌어. 발칵 뒤집어져서 그 자리에서는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큰 동서가 하필이면 그때 늦게 왔어요. 왜냐면 카센터를 하시는데 문을 닫고 오느라 그 상황이 없었어.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지고 엄강국 플래팅 사장님이 결혼을 위해서 처갓집에 가서 식사 맛있게 하고 분위기 싸해졌다 소리 들었죠? 그런 분위기보다 더 했어요. 네. 곧 진짜 우리를 외계인 쳐다보듯이. 그러면서 조정아 사장님 그 자리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은 무조건 오케이 할 줄 알았던 거야. 내 마음처럼.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집이 뒤집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기 그래서 큰동서한테 전화를 해서 막 뭐라 했나봐요,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큰동서 거꾸로 저한테 전화 와서 너는 도대체 뭔 말을 했길래 집을 쑥 떼가서 만들어놨냐 그러면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조정아 사장님 우리 폴라이프 사업 해요? 이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아니 뭔 잘못을 했냐고. 뭐 사달라 팔아달라 했어. 뭐 했어? 한 말도 안. 그거 얘기 한마디 했는데 사장님에 빠져서 이제는 쌍으로 난리가 났다고 막 그냥. 네, 난리가. 그래서 조정아 사장님이 3개월 6개월인가를 아예 저같이 식구다 연락도 안 했었어요. 그 상처를 입어서 그동안 계속 울었어. 나는 언니들이 부탁하면은 팔아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줬는데 내가 팔아달라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이사간다 얘기했는데 왜 가족들은 나를 이렇게 외계인부터 보냐. 엄청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깨우쳤어요.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 경험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의 경험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을 통한 방법. 절대 가족은요 형제라도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업 얘기하지 말고 언니 아니면 오빠 뭐 엄마 있으면은 간절 안 주면 간절 좀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살 빼게 되면 이거 하니까 살 빠지더라. 그래서 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달해서 제품 처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매니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나 이거 하는데 조금 제품 좋은 거 알았으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럼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가족들은 이게 가능한데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저희 같은 사달이 일어납니다. 예, 큰일 나요. 더 나은 수입 기회 제한 방법. 추가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돈이 많은 분도 좋아해요. 근데 이게 참 수입이라는 이 글씨 하나 때문에 갑자기 생각하는 게 제가 일산에 마트 자리를 알아보러 그때 예전에 갔었어요. 근데 그 빌딩인데 빌딩 건물주가 정말로 재벌이에요. 참고로 사모님하고는 서류상은 부부인데 딱 살진 않고 그러니까 둘 집 다 원래가 다 재벌가 집안이었나 봐요. 남편 사장님이 그때 강남에도 저도 빌딩 큰 거 몇 개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 4천억인가 5천억 자기 재산이 되고요. 사모님도 3, 4천억 대요. 거의 조단위 정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자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1톤 포터 트럭 있죠? 거기다 삽 실어가지고 조그마한 텃밭 거기서 삽질하고 있어. 네. 건물 이런 거는 다 맡겨놓고 왜냐면은 관리 직원들 써서 맡겨놓고 그러고 삽질하러 돌아다녀요. 그 사모님이 뭘 하는지는 모르고 근데 그분 집에 아들이 둘 있어요. 형제인데 지하 주차장을 딱 들어갔더니 정말로 5억 이상 되는 비싼 외제차가 쫙 있길래 이 건물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했더니 그게 두 아들 차예요. 근데 3층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냥 해준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해 놀으라.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차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고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단 한 가지 조건. 결혼은 안 된다. 결혼을 왜 안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여자 잘못 들어오면은 재산 싸움 난다고 결혼을 안 시킨대요. 그 아들 둘은 뭐냐고. 부모의 뭐예요? 놀이개요. 소모품이야.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그 자녀들이 자식들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수입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건물을 가게 임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다 절차대로 가는 사람이고 물론 뭐 피해줄 일도 없겠지만은 근데 인간성을 딱 보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불쌍하다. 참 잘생겼어요 둘 다. 근데 결혼을 못하게 해요 부모님들이. 야 똑같아 아버지랑 어머니랑 똑같아 두 분 다 생각이. 예. 니들은 시컷 쓰라 이거야. 뭐 아주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거야. 근데 결혼은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부모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좀 더 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돈도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게 그죠? 좋지 않나. 파트너로 사업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요 파트너 제안을 하시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내가 마음에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건강 쪽으로만 자꾸 멘트가 들어가면요 그분이 오히려 거꾸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사업을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넘치거나 빨리 알아듣는 분들은 바로 사업 제안이 같이 들어가서 나랑 함께 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거지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속을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게끔 내가 자꾸 접근하는 멘트를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파트너 사업 제안하는 방법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권장하는 방법.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침 출근 저녁 퇴근 그리고 쉬는 날은 집안일이며 몸에 다 약속 잡혀 있어요. 늘 시간에 속박돼서 너무나도 답답하게 갇혀있는 생활을 합니다. 현실이 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 시간의 자유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200, 300만 원 연금소득식으로 들어온다? 알아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요. 그거 괜찮네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거기다 딱 치고 들어가서 보상 플랜이든 아니면 스폰서 연결을 하든 미팅 초대를 하든 간에 딱 연결을 해버리면은 그분이 관심이 있고 대화가 통할 때
진도가 나가지. 하루 지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되면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그 자리에서 바로 쇼부를 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 잡아버리고 시간 잡고 나 미리 그러면은 보고 올릴 테니까 약속 어기면은 내가 입장이 곤란해. 나는 지금까지 약속을 하고 하신 분들 중에서 어긴 사람이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어라고 얘기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그러면은 부담이 가면서도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다음날 얘기하면 거의 90% 이상이 캔슬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쇼부를 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당신이 원하는 추가 수익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월급 받는 것보다 이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 그때 턴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추가로 벌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관둘 수 있다는 비전이 있으면은 그분이 충분히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혹은 친한 친구,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 할 때 꼭 나에게 문의해야 돼. 이거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사업한다, 네트워크 한다고 해서 선입견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하다 보면 아까 입장료 올린 얘기하셨죠. 갑자기 미팅 갔는데 형제라고 사장 거기에서 누나가 오건 아니면 동생이 오건 사촌이 오건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하시는 게 맞고 건강사업을 시작했는데 와서 도와줘라. 여기 나와 있죠. 한 번이라는 말 금지. 21세기 최고 전업 부업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소개 및 초대한다. 너무 과장되게 부풀려도 안 돼요. 그러면은 사기꾼인 줄 알고 제가 요즘 뭐가 쉬었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원 필요한 사람한테 500만원, 1000만원 그러면은 듣겠어요? 안 듣죠. 저 미쳤도 너나 하세요. 이러고 나온다. 근데 30만, 진짜 할 수 있어? 그거 돼? 그럼. 많아. 수두로 빡빡 늘렸어.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에게 자신감을 주고 비전을 주면은 그분이 움직이고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척이라고 먼 친구 사업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사업성을 이거 네트워크를 전달할 때도 항상 그분이 대단함을 우리는 치켜 세워줘야 돼요. 정말로 그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그런 칭찬이라든가 배려, 존경 모든 걸 쏟아내서 그분에게 주면은 본인이 제대로 모르는 것 스스로가 알아. 근데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의 내가 존재했었나 하면서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상대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본인이 자아도취에 취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 주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멘트를 굉장히 좀 업을 시켜서 좀 탁 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뭐 이 정도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면은 가서 한번 알아봐 주지 뭐 그러면서 알아들으면은 본인이 거기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 존중. 그래서 꼭 부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상속도 가능한 21세 최고의 사업이다. 상속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상속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왜? 본인이 지금 현실만 보면은 상속할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죠? 상속세 비싼 거 아시죠? 네. 어마어마해요. 현금 안 주면은 인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좋더라. 그리고 충분히 자녀들은 돈 걱정, 건강 걱정 안 하게끔 내가 만들어줄 수 있더라.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세 분이나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 주변에서. 그러면 와서 알아봐.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멘트에 꽂혀서 와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혹은 선배한테는 부업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가서 검토해보자. 올바른 만남, 효과적인 초대한 것들 중에서는 전화로는 절대 사업 설명하시면 안 돼요. 네, 전화로 사업 설명하시면요 그냥 그 전화 한 통화로 그 사람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궁금증 유발하시고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번 강의 때 이창준 골드님께서 강의하셨죠. 돌잔치야? 이렇게 해서 초대를 했는데 오니까 밥상이 없다면서. 그죠? 예. 돌잔치 때 밥상이 없죠? 예, 하얀 칠판만 입고. 그러면은 그분이 이게 뭐야? 때로는 또 상가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초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여자분들은 안 그러신데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한 번으로서 끝나요. 다시는 내 연락 안 받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 사람 한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50명의 인맥을 송두리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초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약속 날짜 시간을 2개 이상 제시하여 상대방이 선택하게 한다. 인천센터에서 미팅을 듣게 하려면 언제가 있죠? 월요일 저녁반, 수요일 11시 IDA, 그리고 금요일날 성공돼 있죠.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분한테 그 월요일날 저녁반이 있어. 퇴근하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라도 너의 1년 후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봐.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나름 예를 들어서 휴무를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휴무를 정하세요라고. 어차피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휴무를 안 준대요, 회사에서. 그러면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정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루라도 정하시면 그날 오세요. 근데 금요일날 오시면 더 좋아요. 왜? 제품을 드시면서 건강은 반드시 좋아지지만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벌 자리에 와야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에 와야지 본인이 뭔가를 얻어갈 거 아니에요. 수요일도 마찬가지 좋지만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금요일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하면은 그분들이 휴무 날짜를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택을 그 2개 이상 하게끔 도와주시면 되고, 스폰서 프로모션은 충분히 합니다. 여기 보면 다 잘하시잖아요. 여기서는요. 사장님 스폰서가 어느 분이셔요? 아, 옆에 계신 분은 파트너 사장님이시고? 역시 공부하시는 모습이 교육을 잘 시키셨네요. 옆에서 아주 펜을 열심히 적고. 스폰서님이 100%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향도 다르고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폰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할 수 없는 것도 없어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면요, 반드시 그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극대화시켜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몰입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떠오르면 그분이 잘하는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그분 생각하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스폰서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요, 상대 고객들이라든가 이제 사업 가망자들은요,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요. 도대체 저리 거품 정도 칭찬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일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한번 보고 싶네 속으로 이 얘기하다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대를 할 때 말을 안 하더라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폰서 프로모션은 입에 거품 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 성장이 있습니다. 혼자서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직 스폰서가 아니어도 돼요. 상위 스폰서 중에서도 영향력 있고 또 소통이 잘 되는 스폰서 있으면 그분에게 의뢰하시려면 그분의 프로모션을 이빨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은 저절로 됩니다. 약속을 미리 받고 시간을 2시간 이상 충분히 내게 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아쉽네요. 이번은 어쩔 수 없고 다음 주에 오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충분히 정보 전달도 안 되지만, 그리고 또 너무나도 또 시간에 쫓겨서 선생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위해서라도 이번 약속보다는 다음 주에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은 배려받았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끝까지 오라고 그래. 그냥 와서 듣고 뒤 약속 미뤄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분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상대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면서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이 스케줄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여유를 내고 오는데, 약속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뒤에 걸 취소하고 이걸 들으라 하면은 그분이 좀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는 제가 봐서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바른 초청과 만남 한 번에 한 명만 한다. 한 번에 한 분씩만.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여기 왔어요. 근데 어떤 얼결에 또 같이 오신 분도 계셔. 근데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떨결에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에 관심이 있어 왔어. 근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할 때 건강에 관심 있는 분하고 상담을 하면 건강 얘기할 거 아니에요. 스폰서님이. 그러면 아니 나는 돈 벌러 왔는데 뭘 자꾸 뭐 어떻게 당뇨가 어떻고 거시기가 어떻고 뭐 얘기하면 나하고 별개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런 초대하기도 힘든데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대를 하셨더라도 한 분이 끝나고 한 분이 들어가고 한 분이 끝나고 한 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스폰서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그분이 충분히 알아듣고 사인을 하고 나오고 다음 분이 들어가야 일이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잘 하시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에게 초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오늘 내가 A라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시고 직업은 뭐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퇴직할 예정이고 또 이분은 얼만큼의 수익을 원하고 아니면 건강 쪽은 어디가 불편하셔서 약을 드시고 이렇게 기타 등등 그분의 니즈, 그분이 갖고 있는 부분을 스폰서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쫙 보내줘야 돼. 그래야 스폰서님 거기에 맞게끔 캐치를 하고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딱딱 나가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러면은 그걸 찾기 위해서 스폰서님은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30분 만에 끝날 게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매출도 결과도 사업 진행도 잘 되고 일이 탁탁탁 잘 풀려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대할 때 강사나 스폰서 프로모션 한다.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프로모션 하는 것도 좋아요. 건강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A사 출신이 있다. 그러면은 유창준 골든이 강의할 때 프로모션하고 그 다음에 H사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한 주부였고 나름대로의 뭔가 큰 꿈이 있는 분들은 박미아 플래티늄 강의했을 때 초대하는 거예요. 각계 맞게끔 초대하는 멘트, 강사 프로모션이 같이 결부가 되면요 연결하는 부분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절대 논쟁하시면 안 돼요. 논쟁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이거는 내가 이겨서 뭐 할 거냐, 그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면 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논쟁할 필요 없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랬구나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네요. 하지만 또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말을 돌려서 이렇게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멘트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스폰서님하고 잘 상담하시면 되고요. 느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다음에 초대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바른 초점과 만남이란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라. 눈높이 대화.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대화의 내용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높이 대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자세와 진심되고 예의 바른 자세를 갖는다. 사람들이 그래요. 뭐 건방지게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말이 상당히 기분이 듣는 사람한테는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말을 왜냐면은 그만큼 본인이 우월하다는 소리예요. 본인이 우월하고 우월했지 상대편을 갖다 그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기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각기 대단한 사람들인데 절대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당하되 예의 바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당하다고 해서 거만한 게 아니라 말투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듣게 템포 높낮이를 조절을 해가면서 그분들하고 맞추면서 당당함 확실함을 전달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탁탁 끌려옵니다. 그래서 고객이 당연히 올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간대. 그 다음에 아침에 전화 안 받아. 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동역에서 수원을 모시고 4번을 캔슬하더라고 한 사람이. 목동역에서 딱지도 끊어서 그래서 아니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지금 오는 중이라 못 받나?
그 네 번을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아니다 이 사람은. 저도 참 인내심 대단했죠. 초창기라 한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싶은 그런 참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못 올 것 같고 시간이 오버되면 문자 한번 넣어드리고 오늘은 이만저만 해서 시간에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문자 넣어드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늦은 후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연락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보일러 법칙을 보시면은 스폰서하고 나하고 고객하고 있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일러 법칙 잘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 법칙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리크루팅도 잘해요. 왜냐 스폰서님이 하신 거 그대로 복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스폰서님 계시고 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스폰서님한테 뭘 배우겠어요? 사업 설명, 그 다음에 고객한테 하는 언어의 화법, 그 다음에 고객한테 하는 그런 질의응답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제가 옆에서 스폰서님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 고객님도 정말로 감사하지만은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진짜 말 그대로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는 스폰서님께서 내공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부는 게 바로 이 자리거든요. 왜? 스폰서님은 고객님이 필요한 걸 충분히 줘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사업이든 건강이든 간에 이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줘야 이분이 문을 열고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폰서님은 아주 그냥 눈에 레이저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핸드폰 보고 앉았고 화장실 들락달락거리고 갑자기 목소리 톤 높여서 전화 받고 있고 여기는 없어. 근데 밖에 나가면 그런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예, 밖에 나가면은.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스폰서님한테 더 예의를 갖추고 더 겸손한 자세, 더 반듯한 모습으로 스폰서한테 예의를 갖추면요. 이 내가 초대한 고객님은 갑자기 다리 꼬고 있다가 다리가 풀어져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스폰서님한테 그런 모습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꼬고 있는 게 이상해. 스스로가 뭐 찔리나 봐. 그러면 본인이 다리를 다시 풀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무릎에 손이 올라가고 반듯한 자세로 바뀌어요. 근데 내가 다리 걸고 스폰서님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안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 법칙은 정말로 스폰서 프로모션 잘하고 스폰서님께 항상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 보일러 법칙 성공하려면 각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복장은 괜찮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근데 엉강구 플리팅 사장님 그러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마트 갈 때도 넥타이 배우고 가라고. 네. 그래서 저는 넥타이 못 매니까 마스크 쓰고 갑니다. 네. 그래요. 그만큼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언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트를 어느 날 갔더니 그날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렇게 아웃도어 옷을 대충 입고 그때 한강 갔다 와서 들렸더니 마트 직원이 저를 알아보더라고. 오늘은 양복 안 입으셨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마스크 썼는데 그래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맨날 양복 입고 정장 오시는 사장님이신데 긴 것 같아서 계속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애들 데리고 한강 갔다 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왔네요.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듯한 모습으로 커피숍을 가든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 사장님 종업원이든 간에 유심히 봅니다. 내색을 안 해도 반드시 봐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분은 뭐 하는 분입니까? 저는 한편으로 커피숍에 커피 사러 갔다 국회의원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저보고 정치하시네. 국회의원이네. 배지라고 가니까. 네. 이거 국회 배지 아니고 이거는 더 큰 배지예요. 미국에 있는 배지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커피를 하면 몇 점 주고 사지만 커피숍의 사장님은 저를 이렇게 예의를 그냥 쉽게 말해서 예의를 갖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복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너, 솔선수범, 언어도 정말로 좋은 말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팅 전에는 프로모션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라 다 나와 있죠? 자리 배치 잘해야 되고 카톡 금지. 그리고 B는 중간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보면은 말 많은 사람 있어.
여기는 없는데 말하다 보면은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어. 중간에 톡톡 그냥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끊는 순간에 그냥 상담은 끝나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입이 근질근질하면 그냥 입을 꽉 깨우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스폰서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꼭 들어올 사람이 있어. 예, 끼어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아예 그냥 마스크를 쓰고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하고 올바른 자세, 올바른 처대. 엄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 신념, 그리고 열정입니다. 에이스 그룹이 어떤 그룹이죠? PID님 다음부터 선곡하지 마시죠. 아니 에이스 그룹 무슨 그룹 물어보니까 열정 그룹 있어요. 우리 명문 그룹이에요. 다시 한번 에이스 그룹 무슨 그룹이죠? 명문 그룹. 목소리 약해. 무슨 그룹? 명문 그룹. 그렇죠. 명문 그룹은 내가 명품이잖아요. 네. 당당해야죠. 너무 당당하셔. 우리 정원우 사장님은 막 이러고 걸으시면서 그 에너지가 엄청나죠. 바로 그겁니다. 항상 자세 올바른 도구에 달려있고요. 당신의 주변에 추가로 수입을 늘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찾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툴을 제안할 때는 툴에 대한 프로모션을 통하여 호기심 유발, 그리고 다음 약속이라고 있죠. 절대 만나고 헤어질 때 다음 약속을 잡고 헤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 나를 위한 초대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초대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내 말을 아끼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다 보면은 그가 필요한 말을 뱉으면 그게 바로 빨간 낯이에요. 그러면 대화의 소통이 됩니다.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해주면은 반드시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들어주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면은 네트워크 사업을 쉽게 됩니다. 거절을 즐기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거절을 피하면은 실패입니다. 실패로 가는 길. 거절을 즐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공이 쌓일수록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얘기하지 뭐.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비즈니스 복장과 예의 바른 자세를 갖추고 초대하기 위하여 만나서 어설피 플랜을 보여주는 절대 안 돼요. 아싸리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회사, 제품, 금액 얘기하면 안 되고 나를 건강이면 건강을 관리해 주시는 코치님 얘기를 해주시고 사업이면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함께 열정적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스폰서님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분들을 자랑을 하면은 그분들을 보고 싶어도 초대를 하는 거지 언제부터 너가 약 팔러 다녔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화로 사업 설명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한 명씩만 강의 시작 때 15분, 20분 전에 꼭 식사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배고프면은 귀에 얘기가 안 돌아요. 근데 강의 듣는 중에 막 빵 주고 떡 주고 하면은 먹느라고 또 강의 안 들어. 그러니까 항상 식사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초대를 하시는 게 맞다. 시간이 필요한 농부의 마음을 하라. 정말로 농부가 힘듭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만큼 가을에는 어때요? 풍성한 수확을 걷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바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린 만큼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칠판을 바로면 앞에 필기 메모 준비 강의실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칭찬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일러 법칙 정말로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자 초대 시간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시간을 빼지 말라. 그냥 잘라버리세요. 저는 잘라버려요. 자꾸 부정 떠는 사람 안 만나. 저는 친구도 뭐든 간에 다 같이 죽여버렸어요. 제가 십몇 년 만나는 친구도 그냥 맨날 부정 떠 만나면은 뭐 어떠고 막 든든 내가 짜증이 나. 근데 하필 이번에 마트 팔고 신앙 갔더라고. 차단시켜봤어요. 정말로 신앙에 놀러 오래. 고향에 비금도 오거든요. 놀러 오래. 안 가. 내가 왜 가 거기. 그냥 쳐버렸어요. 저는. 왜?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제야 내용이 뭔가는 좀 건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사기치는 얘기만 앉았고 아우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래 사기꾼은 너나 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잘라버렸는데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부정 떨고 그런 분은 그 기본에 충실하라. 결론입니다. 할 수 있고 용기를 잃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말라. 당신은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